안녕하세요. 어도비 솔루션 컨설턴트 차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서 흐름을 디지털화, 자동화할 수 있는 어도비 다큐먼트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PDF를 활용하시면서 업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ERP, CRM, SCM 등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지만 이런 솔루션의 라스트 마일은 문서의 생성과 교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서와 관련된 효율성은 중요합니다. 실제 이런 문서 흐름을 자동화했더니 82%의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리서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요구사항과 기대치가 높아진 직원과 고객으로 인해 디지털 프로세스로 전환을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어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현재 종이로 진행되는 서명, 정보 수집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접 혁신으로 기업에서 현재 쓰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과 연관되어 있는 문서 흐름을 살펴보고 정보 수집과 문서 디지털화를 프리빌트 인터그레이션을 통해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설계 및 최적화로 웹사이트, 모바일 앱 내에서 문서 경험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어도비 다큐먼트 클라우드는 이렇게 문서 관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도비 다큐먼트 클라우드에는 이미 많이 사용하시는 애크로벳, PC에 설치할 필요 없이 웹에서 각종 PDF 작업을 할 수 있는 애크로벳 웹앱 모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 솔루션인 어도비 사인, 다큐먼트 클라우드 API가 있습니다. 어도비 다큐먼트 클라우드의 제품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SAP, 워크데이 등 엔터프라이즈 솔루션과 프리빌트 인터그레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연동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먼저 코어 이노베이션, 가장 빠르게 디지털 문서 프로세스를 도입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 이노베이션의 대상은 현재 종이로 진행하는 계약 프로세스, 정보 수집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볼보는 이미 수년 전부터 B2B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와 문서들을 전자서명을 도입하여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와 사용될 문서에 대해서 내부 승인 작업도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연결해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볼보가 최근에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였는데요. 고객들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가입하지만 각종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계약 절차를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라인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볼보의 B2B 간의 계약, 고객과의 계약 등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영역 외에도 현재 종이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전자서명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객, 파트너, 직원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서명을 도입을 할 수 있고요. 또 외부로 문서가 전달되기 전 내부 기한이나 승인을 진행하는 부분은 어도비 사인의 API를 통해서 인장관리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이나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발신하고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자서명을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보 외에도 많은 고객들이 어도비 사인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300개가 넘는 전사 업무 영역에 어도비 사인을 도입을 해서 580억 원 정도의 절감, 그리고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는 50% 이상이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계약 상태에 대해서 실시간 어떤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병목 현상이 감소가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호환되는 전자서명을 사용을 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보안이나 규정 준수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모든 디바이스에서 서명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인쇄 및 종이 사용량을 대폭 줄여서 지속 가능성을 계속 향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접 혁신으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해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과 연관된 문서와 정보 수집을 어떻게 디지털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신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생성되고 관리되는 문서를 어떻게 끝까지 디지털화할 것인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전자서명이 제공하는 디지털 워크플로우와 신뢰성은 이용을 하면서 다른 시스템을 중복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 없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나 웹에 어도비 사인을 내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과 이미 프리빌트 되어 있는 커넥션을 손쉽게 턴온을 해서 문서와 연관된 엔터프라이즈의 라스트 마일을 디지털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과 전자서명 기능 혹은 디지털 문서 흐름을 같이 사용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어도비와 MS의 파트너십은 고객이 별도 개발 없이 이미 통합된 기능을 앱 추가 등을 통해서 간단히 설정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데요. 협업 솔루션으로 많이 사용되는 MS의 팀즈에서 전자서명을 실행하고 팀즈 안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쉐어포인트 안에 저장된 문서들을 바로 어도비 사인으로 연결을 해서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결과들을 쉐어포인트에 자동으로 아카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요새 전자결제를 대신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팀즈의 승인 기능 중에서 외부로 발송되는 중요한 문서 등은 일부는 어도비 사인 기능을 활용해서 전자결제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 측면에서 보자면 쉐어포인트와 에크로벳을 연결해서 공동으로 PDF를 편집하고 또 공동으로 실시간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도비 사인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도비 사인 들어가시면 이제 서명 요청 여기서 가장 크게 시작하실 수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문서 같은 경우는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면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들어가면 진행되었던 계약서 문서들의 진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7월에 진행된 문서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서명이 됐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의 역순으로 자세한 활동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완료된 문서와 거기에 따른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도비 사인으로 썼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어도비 사인으로 진행된 계약서를 에크로벳 리더로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블루 리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루 리본이 의미하는 거는 이 계약서 자체가 어도비 사인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명이 완료된 다음에는 변경할 수 없게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이 완료된 다음에 누가 변경하지 않았고 이 서명에 사용된 이제 인증서가 어도비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들이나 계약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시그니처 쪽을 클릭하시면 정말 이 문서가 어도비 사인에 의해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렇게 이 트랜잭션 넘버를 밸리데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넘버가 어도비 사인에서 왔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서 하나당 계약 감사 보고서도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감사 보고서도 역시 완료된 다음에는 변조하실 수 없는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보시면 문서가 누구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IP 어드레스를 수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활동들이 다 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서의 진행 현황이라던가 위변조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도비 사인으로 서명 요청하는 간단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PC에서 이제 다 작성을 하시고 필드 추가하는 간단한 케이스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서명 요청 들어가시면 되고요. 수신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명자가 되겠지만
승인자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요. 승인자는 서명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문서를 보고 이 문서가 진행해도 될지 안 될지 중간에 리뷰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락자나 인증된 수신자 같은 경우는 이 문서를 받았다라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문서를 보냈고 그 사람이 받았다, 열어서 받았다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양식 작성자라는 건 우리가 계약서 상에 방금도 이제 계약서 작성을 PC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워드 파일을 어도비 사인에 올려서 그 위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가 작성했는지가 더 분명하긴 않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임자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일즈 팀에게 계약서를 보냈지만 이 사람이 서명하는 담당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위임자로 보내고 그 사람이 본인의 법무팀이라던가 혹은 뭐 총무팀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고객한테 먼저 서명을 받고요. 우리 법무팀한테 서명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메시지는 이제 수신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잘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서명 필드 미리 보기 및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대방이 서명할 거를 필드를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회사 사람이 서명할 것도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각자 서명해야 될 부분에 헷갈리지 않고 서명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면 끝이 납니다. 계약서를 수신하는 상대방은 별다른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PC나 혹은 모바일에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차정원이 다음의 항목을 서명을 요청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브랜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본인이 어디 서명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주 사용해서 서명이 미리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서명을 해주시고 본인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알렉스 채라는 저희 회사 분한테 서명이 오게 되고요. 저희 회사 법무팀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서명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도비 사인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팀즈에 있는 승인 앱을 추가를 하면 팀즈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조치 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 요청을 차정원이 했고 그 다음에 서명은 이제 했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바로 보시고 서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됐고요. 서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료된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저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사용하는 문서 양식을 어도비 사인에 올려놓고 그걸 재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특정 문서 같은 경우는 언제나 A, B, C, D 워크플로우를 타야 된다. 구매팀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법무팀의 서명을 받고 또 고객한테 나가야 된다. 이런 비즈니스 룰이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작업 과정이라는 걸 쓰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준물품 계약서는 이미 이렇게 어태치가 되어 있고요. 구매팀이 먼저 양식을 작성해서 오고 구매팀장님이 승인을 하고
우리 회사 법무팀이 서명한 다음에 공급업체한테 나간다. 이런 프로세스를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양식 작성을 제가 구매 팀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래하는 품목도 드랍다운 같은 걸로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나지 않도록. 위험물인지 아닌지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계약의 시작일은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날을 자동으로 바뀌게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별도의 날짜를 셋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니까 날짜를 이렇게 별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할 거는 우리 회사의 주소만 작성을 해서 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아마 매도인이 상대가 작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출을 하면 이제 순서대로 진행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팀장님은 이메일로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똑같이 어도비 사인에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승인 요청 받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와 달리 서명을 하는 필드가 없으신 걸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시고 승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반려를 하셔도 됩니다. 반려해서 승인 거부하시면 되고요. 혹은 내가 이게 승인할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승인 위임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돼서 온 건지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내역 보기를 하시면 문서를 차정원이 작성을 했고 나한테 보냈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법무팀의 서명까지 거쳐서 이제 공급업체가 수신을 한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계약하는 업체에서 적어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회사의 주소를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하고 함으로써 이 프로세스가 다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청했던 사람이 관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완료된 계약서를 다운받거나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상대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첨부 파일도 별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양식 작성을 어도비 사인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기억나시죠? 품목 같은 것들. 어떤 품목을 작성했는지를 여기서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하는 프로세스에서 상대방이 입력한 정보를 일일이 다시 수작업을 통해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눈에 누가 어떤 정보를 입력했는지 보시면 제품과 단가, 그 다음에 매도인의 주소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사인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랑 MS의 팀즈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또 사인 API를 활용해서 웹 개발할 때 이런 어도비 사인의 전자서명 기능 자체를 웹 안에 인베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모를 떴던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웹페이지입니다. 어카운트를 새로 여는 웹페이지를 고객이 만드신 다음에 정보를 입력하고 서밋을 하시면 이렇게 어도비 사인의 UI 자체가 내장이 되어 있고 여기다 전자서명을 진행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도비 사인의 뒷단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웹페이지에 내장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